오늘은 4가지 꼭지를 준비했습니다. 역시 예상했던 대로 안마사 박범계가 대통합 단장에 임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게 바로 매감 매직 아닌가요? 방송 카메라 있는 곳에서 대놓고 김민석 어깨를 주물어 주고, 그리고 방송을 돌아다니면서 정청래 후보를 비난했었습니다. 그리고 얻은 자리는 새로 신설된 대통합 추진 단장이었습니다. 당직을 맡는다는 것은 다음 공천의 안전빵이다. 그래서 김민석을 지지한 것이고, 지금까지 당직에 임명된 사람들을 보면 전부 정청래 유시민을 공격했던 사람들입니다. 비석계들은 한 명도 당직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이는 다음 총선에서 컷오프 수순으로 가는 게 아닌가, 정말 심히 우려가 생기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박범계 밑에 이소영이 있네요. 이소영. 영입 학장 분과에 항명선과 이소영이 들어가 있습니다. 인재영입위원장의 항명선? 와, 정말 지나가는 소가 웃겼습니다. 정말 어디까지 가려고 이럴까요? 어제 오늘 친석계들은 추미애 대장군에게 몹쓸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자신들의 주군인 김민석과 차기 대권 싸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초장에 지금 흠집을 내고 있는 게 아닌가. 최근 민주당을 두고 추미애 장군께서 제몸 공격하는 자가 면역 질환이라 강하게 말했고, 누군가가 설계했는지는 모르지만 경기도 재정이 지금 엉망이었고, 그에 따라 추미애 장군은 가계부를 인계받아 점검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추미애 장군은 꼬투리라도 잡히지 않기 위해 꼼꼼히 살피고 또 살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반기 인사가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내년 1월로 보류시켰다고 합니다. 그러자 친석계들의 공격이 끝도 없이 들어옵니다. 공들인 용인 반도체, 비상, 시민들 어이없어 한다. 추미애 불통 리더십이다. 도정에나 관심 가져라. 자, 이렇게 거친 공격이 친석계들로부터 들어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친석계 이런 공격을 받은 추미애 장군 기죽지 않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살림살이를 한 여러분께 당부드린다. 재정 이기를 타개하기 위한 사무의 점검과 재설계가 인사보다 선행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반기 인사를 1월로 보류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도정에 신경 써라, 경기도민들 뿔났다,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경기도 재정이 장난 아닙니다. 기금도 다 끌어다 쓰고 채권도 발행해서 이자가 장난 아니다고 합니다. 추미애 장군이 몸만 딱 갔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런데 왜 일 안 하냐? 왜 인사 안 하냐? 그 용인 반도체 망한다. 시민들 화났다. 지금 모든 게 추미애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입장을 글로써 반격을 날렸다. 이게 제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지금 현재 대표가 너무 들떠있다. 저는 들떠있는 게 보여요. 그거 내버려 두면요, 지지층 더 골마요. 완전 골마요. 완전히.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게 지금 저런 상황에서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볼까요? 그러면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조직선거, 그 조직선거가 나중에 대의원들 압도적인 득표율을 나오게 만들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진상조사는 안 합니까? 기초의원들 모여가지고 김민석 후보를 거의 총선명의시하듯이 한 거는 진상조사 안 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너무 들떠있다는 게 이런 점에 그런 거예요. 과하게 뭔가를 할 수 있지. 그러면 그거를 내가 당대표가 된 이상 요거를 덮고 품고 가려고 하는 노력을 보이는 게 아니라 법적 대응 검토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너무 들떠있어요, 여러분. 댓글창에 지금 대표 흔들지 말라는 분이 한 분 계속 계시는데, 이렇게 가면 망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공천권을 지역 주민들에게 돌려줘라. 그래서 개파 보스 동아줄을 잡지 않고서라도 지역에서 경선을 통해서 공천을 받은 국회의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접니다. 지역 주민들에 의해서 경선으로 당선됐는데, 제가 경선 나간다고 그러니까 정청래는 다 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마포을 주민들이 저를 공천을 주었고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무현 키즈입니다. 그랬던 노무현 대통령이 당내 민주주의 당원 주권을 주창하시고, 그 노무현 키즈였던 정청래가 20년이 지나서 노무현 대통령의 꿈을 이뤘습니다. 그것이
당원 주권 정당 1인 1표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고 검사와의 대화를 했습니다.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텔레비 생중계되는 앞에서 일개 검사들에게 일국의 대통령이 모욕을 당했습니다. 검사들은 그렇게 대통령마저 모욕하고 멸시했습니다. 대통령께서 그럼 막 가자는 거지요? 라는 말을 하고 나서 몇 년 후에 검찰의 칼에 돌아가셨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서거에 이르게 한 검찰의 그 막강한 무소불위의 칼을 정청래가 부러뜨렸다. 그렇게 누가 평가를 했습니다. 이것도 운명인지 노무현 대통령이 주창하셨던 당원 주권 정당도 제 당대표 시절 당원과 함께 1인 1표로 노무현 대통령의 꿈을 이루게 되었고, 노무현 대통령을 멸시하고 모욕했고, 그리고 검찰의 칼로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한 이후 노무현 대통령이 겨누었던 그 검찰의 칼을 정청래 대표 시절에 검찰의 칼을 부러뜨렸다 하니 노무현 대통령과 저는 어쩌면 운명적인 관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당대표 시절 당원들과 함께 당원주권 정당 그리고 검찰개혁을 할 수 있어서 참으로 행복한 당대표였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 검찰개혁이 혹시 되돌려지지는 않을까? 1인 1표 당원주권 정당이 혹시 퇴색하지는 않을까 하는 부분은 앞으로 눈여겨 봐주시고,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세상 일은 모르니까 우리 그것은 한번 지켜볼 일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쨌거나 이재명 정부가 성공해야 됩니다. 총선 승리하고 대선 승리하고, 그래야 우리가 제5기 민주정부, 새로운 대통령, 우리의 대통령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다 보면, 생활하다 보면, 그리고 아주 작은 걸로 다투기도 하고, 그리고 속상하기도 하고, 원망도 하고, 하지만 좀 멀리 긴 호흡으로 바라보면 결국은 가는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하지 않고 우리의 민주당과 우리의 민주주의가 성공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러저런 생각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재명 대통령 성공을 위해서 우리는 한마음 한뜻이 돼야 되고, 전당대회 때 제가 말씀드린 한뿌리 정신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부터 똘똘 뭉치고, 그리고 당 밖으로는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세력과 통합과 연대를 통해서도 키우고, 그렇게 해서 한 명이라도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을 더 만들어서 플러스 알파 정치를 통해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바톤을 이어받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민주정부 오기를 위해서 여러분 총단결, 총집결 한마음 한뜻으로 나가주십사 부탁드리면서 저는 상경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